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등장하는 화학, 그쵸? 화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제일 먼저 이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화학을 배우면 굉장히 쉽다. 이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용어 정리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은 원소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원소는 책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바로 기본 성분이 바로 원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이 강의실에 사람이 4명 있고요. 고양이는 2마리 있고 강아지가 1마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강의실에 있는 동물의 종류는 총 몇 종류야? 3종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어? 사람,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류적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적 개념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원자입니다. 자, 아까 방금 강의실에 사람과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것에 키포인트를 맞춰준 다음에 사람이 4명, 고양이가 2마리, 강아지가 1마리라고 하는 단위를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셀 수 있죠. 즉 원자도 같은 개념이다. 즉 원자는 원소를 세려고 만들었다고 봐도 괜찮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이해의 편의성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가시면 좋으냐? 바로 개수적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기 위한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도 셀 수 있겠죠. 그쵸? 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것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성질. 오케이?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도 성질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분자는 무슨적 개념이냐? 바로 성질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원소, 원자, 분자를 물이라고 하는 친구, 즉 H2O라고 쓰죠, 물을. 이 물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첫 번째, 원소적인 개념으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실에 사람 4명 있고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1마리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강의실에 존재하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 사람, 강아지, 고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원소는 어떤 거랑 어떤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H라고 하는 원소, 즉 수소라고 하는 원소와 O라고 하는 원소, 즉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왜? 셀 수 없었던 친구였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원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개념은 세려고 만든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거 한번 세봅시다. H2, 수소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그렇지. H는 2개. 산소는 몇 개 있는 거야? 1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으로 인해서
분자로서의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H2O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주기율표의 특징. 첫 번째.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자세하게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주기율표는 번호가 존재해요. 1, 2, 3, 4, 5, 6, 7, 8, 90이라고 하는 번호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번호의 이름을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자, 이 원자 번호,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물리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았죠. 그 개념을 1로 가지고 와 볼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자 핵의 전하량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부했었죠. 원자에게 전하량과 뭐랑 똑같다고? 전자의 전하량이 같다.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자의 개수랑 같다. 이렇게 분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지금 주기율표를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요. 금속과 비금속의 위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금속과 비금속. 자,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요. 주기율표에서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느냐? 바로 왼쪽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 주기율표의 왼쪽에 존재한다. 자,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6번에 나와 있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특징은 다음 거 배운 후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이거 적어 주시고요. 넘어가도 되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 단원명이. 옥텟귀치. 이거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서 배우는 건데 내가 좀 일찍 가지고 와봤어. 그 이유는 수업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헐,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면 선생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겁나 쉬워요. 기본 개념 겁나 쉽습니다. 잘 볼게요.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 옥텟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옥텟규칙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구조 이름을 자세히 보면 돼요. 어떻게 나와 있어? 2, 8, 8 구조. 자, 우리는 물리 시간에 원자라는 친구를 배워봐서 안다. 가운데 원자핵이 딱 박혀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빙글빙글 회전 혹은 운동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전자가 그냥 마구잡이 도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궤도에 존재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288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 세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 들어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8개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친구가 바로 리튬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의 원자 번호는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적었었죠.
원자 번호가 3번이라면은 원자 핵의 전화량이 몇이다?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지. 왜? 아까 얘기했죠. 원자 번호가 3이면 원자의 전화량은 플러스 3이다. 그쵸? 자, 그러면 원자 핵의 전화량이 플러스 3이면 전자의 전화량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즉, 전자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므로 얘는 전자가 2개 들어갈 것이고, 근데 이 리튬이라는 친구 자체가 전자가 3개밖에 없는 친구네. 그럼 두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들어가야 돼? 1개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1개 들어간다. 자, 두 번째는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F라고 쓰고 읽을 때는 플루오린이라고 쓰게 되고, 번호는 9번입니다. 자, 9번이네요. 그럼 원자에게 전화량은 플러스 9.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7개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왜? 전자가 총 9개밖에 없을 테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나트륨.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11번. 자, 여러분 11번이면은 원자에게 전화량은 플러스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8개. 그래도 하나 남네. 그러므로 세 번째 껍질까지 간 후에 전자의 개수는 1개로 유지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친구는 바로 Cl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염소라고 읽습니다. 번호는 17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에게 전화량은 플러스 17을 띄게 될 것이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7개가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아하, 원자에게 전화량과 전자의 개수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전자가 위치하는 구간이, 즉 궤도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껍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 됐죠?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뭐라고? 반드시 만족. 보겠습니다. 리튬.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야 돼. 만족하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자 7개를 가지고 오는 게 쉬울까? 이거 하나 버리는 게 쉬울까? 하나 버리는 게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이가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므로 인해서 플러스 3 그대로일 거고,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전자가 그럼 총 몇 개야? 2개. 그러므로 나온 값은 얼마다? 플러스 1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플러스 1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전기 배웠을 때, 마찰 전기에 대해서 배웠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을 때 배웠던 그 친구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리튬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플러스 글자 하나 써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플루오린이에요. 얘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쉬울까? 얘 7개를 버리는 게 쉬울까? 가지고 오는 게 쉬워요. 그렇지. 그러므로 얘는 원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플러스 9의 전하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전자가 총 이제는 10개가 되었기 때문에 총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플루오린은 우리가 저번 마찰 전기에서 배웠었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플루오린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트륨도 한번 가볼까요? 나트륨은 마찬가지로 전자 7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하나를 버리는 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1과 하나 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0이겠네요. 가지고 있는 전체 전하의 양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나트륨으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얘도 나트륨인데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Cl도 마찬가지겠죠. 전자 하나 가지고 오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17 그대로 유지. 전자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실수했네요. 마이너스 18개. 그러므로 전차 전하의 개수는 마이너스 1. Cl도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러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쌤은 리튬도 금속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트륨도 금속 아닌가요? 맞아요. 잘 봐봐. 리튬 금속인데 플러스가 되었네. 나트륨 금속인데 플러스가 되었네. 쌤, 플루린은 금속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쌤, 염소, Cl도 금속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즉 비금속인데 마이너스가 되었고 염소도 비금속인데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아하 뭐겠니? 금속은 얘는 금속이라 그랬죠. 금속은 전자를 버려야 돼? 가지고 와야 돼? 버려야 된다. 오케이? 전자를 버린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플로린과 Cl, 염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금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비금속. 자, 비금속은 전자를 가져왔습니까? 버렸습니까? 홀라당 가져와 버렸죠. 그러므로 얘네들은 전자를 얻는다. 그 다음 여러분들 수학 배웠죠?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정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의 정수.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정수 뭐라고 불렀어요? 음의 정수. 얘네들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된 저 상태의 이름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 파워에이드 무슨 음료라고 불러요? 이온 음료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그 이온이 이 이온입니다. 즉 얘는 금속 애들은 다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쟤는 무슨 이온이다? 양이온이다. 얘들도 이온은 이온인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무슨 이온이다? 음이온이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넘어가시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화학도 굉장히 쉬워질 거고 좀 뭐랄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됐나요?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내가 지금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자, 천천히 왼쪽에 있는 것만 한번 지울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지워도 되죠? 천천히 할게요. 자, 책에는 5번과 6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와 비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 자,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는 거는요,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금속은 양이온이 되어야 돼.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돼야 돼? 버려야 되겠죠. 그쵸? 아하, 전자를 잘하는 거니까 쉽게 빠르게 버려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느냐가 바로 반응을 잘한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즉 전자를 잘 버린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석이 붙어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 떼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자석을 띄는 게 쉬울까요? 멀리 있을 때가. 멀리 있을 때가 떼기 쉽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겠네. 근데 전자를 잘 버리려면은 둘 사이가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 되겠지. 즉
전자를 잘 버린다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원자핵과 전자의 사이가 멀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야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전자 껍질의 수가 많으려면 우리가 방금 공부해서도 아시겠지만 원자 번호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지. 바로 그겁니다. 즉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원자 번호가 커져야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비금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자를 잘 가져와야 돼. 얻어야 된다라고 쓸게요. 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석을 칠판에 붙이려면은 멀리서 손을 놓는 게 나을까? 가까이서 손을 놓는 게 쉬울까? 가까이에서 손을 놔야지 척 하고 달라붙겠죠. 즉 비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라고 하는 친구를 빠르게 가져와야 되고 잘 가지고 와야 되려면은 전기적인 인력의 힘이 강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가까워야 되겠지. 근데 결국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려면은 전자의 개수가 적어져야 되겠죠. 그 말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원자 번호가 어떻다? 작아야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거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오른쪽 한번 지우고 나서 비활성 기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비활성 기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개념을 알려주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한번 비활성 기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넘어가도 되지? 자, 8번째 비활성 기체입니다. 자, 비활성 기체는 책에는 제가 총 4개를 써놨지만 3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헬륨. 자,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자, 2번이면 원자의 전화량이 몇이야? 플러스 2.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 옥텟 규칙 완전히 만족하네요. 그쵸? 두 번째, 네온. 자,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입니다. 자, 10번이면은 원자 핵의 전화량이 플러스 10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8개. 오! 얘도 옥텟 규칙 완전히 만족. 그쵸? 완전히 만족. 자, 세 번째. 3개만 한다고 했었죠. 세 번째 등장한 친구가 바로 아르곤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르곤. 얘는 원자 번호 18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자의 전하량 플러스 18.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부러지고 말았구만.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가 들어가므로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아하!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한다? 옥텟 규칙을 완벽히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비활성 기체 5번째에 들어가는 전자 배치에 쓸 수 있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공부 안 하고 살짝 넘어갔던 6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천천히 해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자, 여기 등장하는 특징들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크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었죠? 금속 원소는 어떠한 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니 얘들아? 그렇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비금속 원소는 어떤 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근데 우리는 물리 파트를 배우면서 공부했었어요. 뭐냐? 어떠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 어떠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 이 사이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있잖아.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둘을 끌어당깁니다.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온 결합이라는 친구예요. 됐나요? 아하, 결국 금속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켰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이온이었고, 비금속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켰을 때 나오는 게 음이온이었죠. 그 둘이 결합하게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이온 결합이다. 그러므로 이온 결합은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결합이에요. 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이야. 근데 결국 플러스는 어떠한 원소들이 생성되는 거라 그랬죠? 금속 원소. 그리고 마이너스는 어떠한 원소가 생성되기 쉽다 그랬죠? 비금속 원소가 생성되기 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인 것이고, 결국에는 양이온과 무슨 원소, 어떠한 이온의 결합? 음이온끼리의 결합이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한 30% 이상은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오는 원소, 원자, 분자, 그리고 이온,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요. 그 앙금 생성 반응이 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척하고 달라붙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암기하라고 해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다. 뭐가?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해되셨나요? 아하, 우리가 혹은 내가 앞으로 배우게 될 앙금 생성 반응이 결국에는 이 이온 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물리에서 배웠던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있는 인력과, 그쵸? 이 인력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된다?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기도 한다. 어디서? 화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됐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